안녕하세요. 구초있습니다. 저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동차 합격을 한 50대 직장인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무료 인강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으로서는 5가지 정도로 나눠주는데요. 여기 지금 네 번째 붙었는데, 첫 번째는 위험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투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높게 예측하는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치를 환원을 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나온 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가문도 분석이라고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 있는데, 이런 모형에서 투입 요소를 인풋 들어가는 것이죠. 인풋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 또는 가문도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민감도가 큰 투자 대안일수록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들 수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서 자산을 분산되게 분포함으로써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이나 원리를 포트폴리오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논점이 존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든 위험은 제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문제에서 학습을 했습니다만은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한데 체계적인 위험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자산 위험을 얘기를 합니다. 비체계적인 위험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자산은 그럼 어떻게 조합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산은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는데요. 수익률의 변화 방향이 서로 상반되게 돼 있는 것끼리 묶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계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끼리 묶는 것이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인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을 선택을 하면 이때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점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해야 될 것들은 자본환원 계수인데요. 이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좀 듣고 해서 학습을 좀 충분하게 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미래 가치가 있고요.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자본환원계수 앞에 세 개가 미래의 가치인 것이고요.
뒤에 3개가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건데요. 미래 가치는 일시불의 내가가수, 내가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내가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연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감채기금 계수다 이렇게 되는데 감채기금이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인데 기금은 미래가치인데 앞에 감채가 있다 하는 거 이렇게 개념을 3개로 나눠서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연금의 현가 계수, 그리고 기금의 계수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현재 가치에서는 저당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 환원 계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수식이 써졌는데 수식을 물어봐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미래가치 계수 중에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어떤 금액을 이자율로 저금했을 때 몇 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고요. 연금은 매년 얼마씩 받게 되는 연금을 구하는데요. 이자율로 계속 적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몇 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할 때 연금의 내가 계수다. 미래가치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미래가치 중에서 감채기금 계수는 몇 년 후에 감채기금이다 하는 거, 이건 나중에 저당상수하고 두 개를 나눠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현재 가치를 배웠는데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는 할인율이 주어졌을 때 N년 후에 몇 년 후에 얼마가 현재 가치로 이게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냈을 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금의 현가 계수는 매년 얼마씩 우리가 몇 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이 있는데 이걸 일시불로 환원했을 때 액수를 구하는 것을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당상수는 일정액을 불렸을 때 이건 대출이 나오면 저당상수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감채기금은 불입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감채기금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구별해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당상수는 일정액을 대출했을 때, 빌렸을 때 매 기간마다 갚아 나가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할 때 저당상수의 개념을 쓰게 됩니다. 연금의 내가 계수하고 감채기금 계수를 보면 두 개가 식이 서로 역수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상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서로 역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개념을 역수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꼭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당상수하고 감채기금 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라고 그랬죠. 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상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한다. 대출이 아니죠. 적립해야 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감채기금 계수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학습한 것처럼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이다. 현가 계수의 역수인 것이고요. 감채기금 계수는 연금의 내가 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출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30회 기출 문제고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거든요. 1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거 틀렸네요.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서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이 감소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1번이 답이 나왔으니까 1번이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를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2번, 3번으로 넘어가면 바로 지게 되는 것이죠. 1번을 마킹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2, 3, 4,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위험 요소 효과가 어떤 크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 평균 부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한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요. 4번, 효율적 프론티어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위험도 감소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죠.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위험도 높다고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으라고 하는 자산 이론인 것이죠. 이 개념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33회 가장 최근에 나온 33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고요. 1번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나 상관계수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했는데 이건 틀렸죠? 0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이것도 1번을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적인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2번 이하로 눈길 가면 벌써 학습이 덜 된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2번부터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이 개념은 배운 건 없지만 1번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것으로 추정하면 되겠고요. 3번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석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익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난 곡선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따른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은 26회 기출문제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거든요.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복리 방식을 채택하는 거 이건 맞는 개념이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2번 맞았네요.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니고요. 감채 기금 계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번은 틀리게 됩니다. 3번은 틀리게 마킹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매월 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5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해서 5번도 맞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투자론의 두 번째 시간을 오늘 학습을 했는데 어때 좀 어려우셨나요? 투자론 부분은 학습하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러 번 기본 개념 위주로
복습을 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은 암기하고 넘어가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론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투자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